문재인 대통령이 좀 전격적으로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했던 독일 기자죠.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제 부인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가 이제 함께 또 관람을 했고, 주인공이 또 송강호 씨, 뭐 유해진 씨 등이 이제 함께 관람한 모습이 그랬다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람 전후로 뭐 계속 이제 참석자들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라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을 잘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발포 명령관자. 예. 그렇죠. 총을 쏘는 사람은 많을 텐데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또 몇 명이나 목숨을 잃었는지도 아직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또 관련돼서 당시에 책임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가지고 명령 체계가 형성됐는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네.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의 이 엄청난 비극을 제대로 진상조사조차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네. 무엇에 의해서 권력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권력이. 심지어는 그 당시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현대 정치사를 강의를 하죠? 그것이 현실인데? 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택시 기사님과 택시 운전사,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감동을 통해서 또는 서로 공감을 통해서 네. 저는 이런 공유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5.18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시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과거에 의해서 보복이 아니라요. 잃어버리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되찾는 겁니다. 네. 눈물로 흘렸던 저항의 역사를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좀 그런 기회가 되기를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시면서 좀 마음을 좀 다지지 않았겠느냐. 네.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관람이 전격적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시점이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뭐 배포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또 법원에서 나온 바가 있고, 또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더 5.18에 관심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묘하게도 바로 전날 이제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영화를 또 단체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점 면에서 뭔가 이제 뭐 대통령의 행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뭔가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다. 네. 이런 분석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지겠죠. 네. 휴가를 간다. 그럼 휴가를 가는 것도 메시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한 어떠한 영화보다 사실 울림이 커요. 울림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 600만, 700만 고지를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그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서 사실 제가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 또 지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 의원이 그랬어요. 며칠 전에 지금 데프콘 3를 발령해라. 네. 엄중한 시기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면 본인도 지금 영화 볼 그럴 계제인가요? 그러니까 한반도 위기 상황 거꾸로 네. 이야기한다면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지지했었어요. 휴가 가라. 휴가 가시라. 그런데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사실은 엄중한 어떤 상황이 지금 한반도 또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를 안심시키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건가. 그렇다면 메시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메시지를 분산시키시지 말고 15일이라든지 8.15 경축사 혹은 8.17 기자 간담회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올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18 이야기를 함으로써 메시지가 좀 분산됐다.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저는 영화 보신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시간 반 영화 보는데 그 서울에서 어디 가시지도 않은 거고 그게 무슨 대처를 못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까? 저는 네.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보는 거 저는 더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외국 나가신 것도 아니고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극장에서 2시간 반 영화 보는 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영화를 봤는데 네. 저도 울분이
막 넘쳐나서 울 뻔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걸 보면서. 네. 이렇게까지 외국의 독일에 있는 기자는 그걸 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들어와서 그걸 찍는 거잖아요. 네. 해외에 알리려고.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다 입을 막고 보도 지침 내려서 보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잘못된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잡는 것이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바로 잡혀지지 않은 잘못된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잡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시면서 느끼는 네.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를 본 거는 메시지 관리를 정말 잘한 거죠. 네. 자, 한번 봐보십시오. 북한과 미국의 지금 이른바 그 전쟁 같은 발언만 그런 겁니다. 이 발언의 핵심이 뭐죠? 진짜 전쟁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쟁하라고 부추기는 언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 상황이라고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정치꾼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북미가 조만간 협상할 수 있는 이쪽의 기선잡기다라고 하는 냉철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대포권 쓰리를 발동하라고 합니다. 근거가 뭐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마치 자신만이 애국 시민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자세는 결국은 정치가 대한민국을 혼란을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포권 쓰리 발동한 이런 국회에 말 듣고 난 다음에 영화도 못 보고 앉아서 LSC 회의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네. 그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것도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안전한 국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메시지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야권의 시각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고 휴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북미 간에 좀 심상치 않은 메시지가 계속 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뭘 할 그런 이제 옵션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좀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좀 국민들에게 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인식 같은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메시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었어요.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 청와대에서 사실 야당들의 어떤 논평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청와대에서의 논평이에요. 청와대에서의 논평이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위기 상황 아니다. 북미 간의 위기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 북한이 저러는 건 내부 결속 때문이다. 라고 좀 단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야당들의 어떤 논평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날 약간 물러섰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조금은 더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아니, 좀 더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대통령이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부 언론이 전쟁 위기라고 고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적으로는 불안합니다만은 이 정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와중에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는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지하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고 LSC 회의를 하면 더 불안한 거죠. 진짜 전쟁 나나? 아니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대통령의 저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뭐 그런 갈래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하태경 의원을 연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동료 의원들 또 당직자분들이 이제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셨는데 이제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의 단체 관람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튼 아주 찡하고 울컥했고요. 네. 실제로 5.18이 87년 60항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5.18이 없었다면 아마 60항쟁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60항쟁 주역들이 이번 촛불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18이 결국은 이제 촛불의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번 이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촛불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시기에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영화를 봤고 돌아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희생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인데 그동안 사실 이제 보수 진영의 시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바른정당의 관람이 이제 5.18에 대한 그 뭔가 이제 바른정당의 시각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이 보수가 극우와 합리적 보수로는 그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보수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극우죠. 극우에서는 그 5.18에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도 김일성 찬양곡이라고 매도해가지고 그 따라 부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예. 재창을 반대했고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이 님을 위한 행진곡 매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는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님을 위한 행진곡의 행진곡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5.18 때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북한 군이 수백 명이 투입이 돼서 이게 이제 폭동이다. 그리고 북한군이 주도한 거다. 그래서 5.18의 의미를 완전히 음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바른정당에 막 토론회를 하면 연락을 해요. 그게 얼마나 그 사실 왜곡인지. 네. 예, 그래서 5.18이 실제로 이제 좌우 대립의 소재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바른정당은 일선에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혹시 이제 그동안 5.18에 대한 보수 진영의 시각을 이제 바른정당이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재정립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동안 뭐 민주화 운동으로 기념한다는 입장을 이제 재확인하는 것인지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보수 내에서 제가 이제 극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극우의 네. 기준 중에 하나가 5.18에 대한 시각이 포함되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바른정당은 극우하고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네. 심지어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국민 의례를 국민 통합 의례로 확대해서 국민 의례할 때 보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민주 영령까지 포함을 해서 네. 이 산업화 세력, 건국 세력, 민주화 세력을 다 같이 기리는 그런 묵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예. 결정을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좀 더 국민 대통합에 영원한 대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부를 취재하는 이제 기자들은 이번 관람이 사실상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좀 의도했던 부분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내년 지자체선거 앞두고 통합하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 민주 세력 부정하는 정당은 극우 정당이다. 극우 정당하고는 결코 같이 할 수 없다. 이 부분 명확히 한 겁니다. 네. 이게 반대쪽에서 보면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의 건전보수 행보를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런 칭찬을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들리고요. 예. 그건 뭐 집권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성숙한 자세라고 보입니다. 이제 사실 여당 입장에선 야당 가급적 칭찬해 주는 게 여당한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야당도 여당 잘하는 것은 저희들이 칭찬을 하지만 좀 더 우리 정치가 성숙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이런 정치 문화도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걸 칭찬하고 네네.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비판하는 이런 좀 성숙한 정치로 가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외국 나가신 것도 아니고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극장에서 2시간 반 영화 보는 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영화를 봤는데 저도 나 울분이 막 넘쳐나서 울 뻔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외국에 독일에 있는 기자는 그걸 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들어와서 그걸 찍는 거잖아요. 해외에 알리려고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다 입을 막고 보도 지침 내려서 보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잘못된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잡는 것이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바로 잡혀지지 않은 잘못된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잡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시면서 느끼는 네.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를 본 거는 메시지 관리를 정말 잘한 거죠. 네. 자, 한번 봐보십시오. 북한과 미국의 지금 이른바 그 전쟁 같은 발언만 그런 겁니다. 이 발언의 핵심이 무슨 체계가 형성이 됐는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네.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의 이 엄청난 비극을 제대로 진상조사조차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네. 무엇에 의해서 권력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권력이. 심지어는 그 당시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현대 정치사를 강의를 하죠? 그것이 현실인데? 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택시 기사님과 택시 운전사,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감동을 통해서 또는 서로 공감을 통해서 네. 저는 이런 공유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5.18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시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과거에 어서 보복이 아니라요. 잃어버린 우리 과거의 역사를 되찾는 겁니다. 네. 눈물로 흘렸던 저항의 역사를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좀 그런 기회가 되기를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시면서 좀 마음을 좀 다지지 않았겠느냐. 네.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관람이 전격적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시점이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뭐 배포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또 법원에서 나온 바가 있고 또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더 5.18의 관심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묘하게도 바로 전날 이제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영화를 또 단체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점 면에서 뭔가 이제 뭐 대통령의 행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뭔가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다. 네. 이런 분석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지겠죠. 네. 휴가를 간다. 그럼 휴가를 가는 것도 메시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한 어떠한 영화보다 사실 울림이 커요. 울림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 600만, 700만 고지를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그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서 사실 제가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 또 지지를 하는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전격적으로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했던 독일 기자죠.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제 부인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가 이제 함께 또 관람을 했고 주인공이 또 송강호 씨, 뭐 유해진 씨 등이 이제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그랬다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람 전후로 뭐 계속 이제 참석자들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라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을 잘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발포 명령관자. 예. 그렇죠. 총을 쏘는 사람은 많을 텐데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또 몇 명이나 목숨을 잃었는지도 아직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또 관련돼서 당시에 책임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가지고 명의분이 있는데 하 의원이 그랬어요. 며칠 전에 지금 데프콘3를 발령해라. 네. 엄중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본인도 지금 영화 볼 그럴 계제인가요? 그러니까 한반도 위기 상황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지지했었어요. 휴가 가라. 휴가 가시라. 그런데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사실은 엄중한 어떤 상황이 지금 한반도 또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를 안심시키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건가. 그렇다면 메시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메시지를 분산시키시지 말고 15일이라든지 8.15 경축사 혹은 8.17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올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18 이야기를 함으로써 메시지가 좀 분산됐다.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저는 영화 보신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시간 반 영화 보는데 그 서울에서 어디 가시지도 않은 거고 그게 무슨 대처를 못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보는 거 저는 더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시스템이